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문희입니다. 게스트로 다영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영님 처음 오셨는데 혹시 스튜디오 방문 전에 어떤 생각하면서 왔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설레고 조금 무서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설렘과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을 공존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영님은 혹시 예전에 들었던 라디오 중에 기억에 남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도 괜찮고. 어렸을 때 김신영 음. 님이 하시는 그 라디오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라디오를 안 들은 지 오래돼서 네. 그분 라디오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라디오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였어요? 그때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 내용이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음. 처음에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라디오가 응원과 격려 네, 그런 약간 텐션을 올려주는 그런 네네, 김신영 그분이 그런 말들을 되게 네, 잘 하시잖아요. 네 재밌게. 맞아요. 그래서 듣고 와 되게 잔잔하게 듣기 좋다 이런 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씩 듣거든요. 아, 네네, 그럼 우리가 오프닝 토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처음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을 기억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네. 다영님은 혹시 어린 시절과 지금 좀 달라졌던 게 있을까요? 처음을 기억할 때. 음, 어린 시절의 처음은 기준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첫 직장이나 첫 연애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 아닌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감정이 덜 이입될 때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기억에 오래 남는 처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한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여행일 수도 있고 네.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네. 처음 중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면 첫 직장이 가장 기억에 많이 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네. 힘들었던 건 뭐예요? 업무예요? 인간관계예요?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이런 갈등 상황이 있어? 업무적으로 처음이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업무도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처음일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직장 생활 아니어도 네. 뭐 대학을 다녀도 아니면 여행을 가도 처음 뭐 해외여행 가면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표를 다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시 확인하게 되고 네. 직장 생활은 근데 그 긴장감이 더 많은 곳이니까 네. 더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맞아요.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주제랑 좀 연관돼 있는 거예요. 네네. 처음 여행은 어디 가신지 기억나요? 저 일본 다녀왔었어요. 그럼 그때 일본 갈 때 뭘 준비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처음 여행이니까. 네. 처음 여권 사진을 찍었었어요. 여권을 만들고 그러니까 간 우리가 해외 여행이어서. 갈 때는 필수가 여권이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여권 사진 찍고 뭔가 거기 센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 가서 만들고 받아오면서 진짜 이제 해외로 가는구나. 네, 맞아요. 이게 여권이라는 게 네. 출국할 때 뭐 입국할 때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네. 저도 기억이 남는데 그럼 일본 가서 해외 나간 건 처음이니까 막 떨리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과 뭐 소통하거나 아니면 네. 내가 대중교통을 타거나 했을 때 네.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 중에. 일단 파파고가 너무 잘 되어 음. 있어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찾아보면서 쓰기도 했었고, 또 그때는 유튜브로 되게 여행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를 보고 네. 여행지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잘 네. 설명해 주니까 갈 수 있지만 네네. 또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막상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어디 갈 때도 대중교통을 뭘 타야 될까, 숙소를 어떻게 가야 될지 맞아요.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 그러면 일본 갔었을 때 기억나는 맛집 있을까요? 맛집이요? 저는 근데 이치란 라멘이 되게 유명한데 그걸 처음 먹어봤는데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
또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맛 표현을 해준다면 네. 뭔가 들어가는 이런 게 풍성한 거예요? 아니면 면 자체가 고들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면 자체가 꼬들하고 그 토핑을 제가 골라서 넣을 수 있다는 아, 점이 이제 그 제가 한 7, 8년 전쯤에 다녀왔었던 거니까 지금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볼 수가 음. 없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외국 가서 그런 음식 먹으면 더 기억에 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저는 처음 간 곳이 미국이었거든요. 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니까 홈스테이에서 이제 픽업하러 나왔는데 원래 드라마나 방송 보다 보면 막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분을 홈스테이 주인분을 아, 찾으려고 공항에서 막 정신없이 한 아, 번도 보지 못한 외국인이니까 네. 찾아서 공항에서 그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40분에서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인천공항 근처에 안 살면 서울에 들어오거나 하면 그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게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때 내가 처음 가서 긴장을 해서 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여기서 내가 이제 뭔가 잘못되면 네. 나는 여기서 미아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 게 또 아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걱정했지만 잘 도착해서 그때 음식을 또 해주셨어요. 홈스테이니까. 네. 맛있게 먹으면서 지금 떠올려 보니까 아, 그때의 기억이 어떻게 보면 나의 처음을 잘 기억시켜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행도 많이 가고 제가 해외로 나갔을 때 네.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네. 말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무서워지잖아요. 맞아요. 여행이 아니어도 네. 처음에 무언가를 잘하는 경험 그런 게 있으면 음. 다음에 할 때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럼 혹시 다영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싫어졌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내 감정이 달라졌던 것들 중에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의류업을 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류를 이제 찾고, 시안을 찾고, 네. 착장을 짜서 예쁘게 사진을 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음. 이제는 그 일이 조금 지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재미를 느꼈지만 네네. 지금은 그 일을 해도 예전에 그 감정이 없을 테고 맞아요. 이게 하면서 내가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네. 견뎌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정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의 설렘이 지금은 좀 느껴지기 힘들고 재미를 많이 음. 잃어버려서 지금은 또 손에 조금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얘기하고 우리가 오프닝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화 본 것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영화. 최근에 나우요시미 3를 음. 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1, 2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르고 이제 네. 3를 본 게 된 거군요. 네네. 근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거 나중에 다시 볼 것 같아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한테 이렇게 뭔가 도파민을 채워줬군요. 네, 반전이 있어서요. 그게 영화를 보는 기억이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들은 극장에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보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 폰으로 뭐 넷플릭스에도 이제 나오니까 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장을 가서 봤을 때가 왜 기억이 오래 남는지 아세요? 왜요? 이거 뭐 그냥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연애를 했었을 때 고등학교 때 데이트 했던 장소가 영화관이었거든요. 아, 그때는 뭐 그러니까 데이트할 곳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뭐 밥 먹고 카페 가면 무조건 영화관이 단골이었으니까 네. 이런 게 있어요. 영화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갔는데 여자친구랑 처음 가잖아요. 네. 옆에 앉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손을 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뭐 될까? 스킨십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앞을 보고 하는 거니까 마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나는 자꾸 옆에 이렇게 아, 약간 흠칫흠칫 봐야 되는데 네. 여자친구가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뭔가 그 음, 감정이입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뭔가 챙겨주고 싶은데 뭐 눈물을 흘릴 것 같으면 조금 해주고 싶은데 네. 고등학생 때니까 제가 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내용 기억은 안 나고 네. 여자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만 네. 그 기억이 더 강렬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영화관 가면 그때의 기억들이 조금씩은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생생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데이트할 때 갔었던 영화관은 사라졌어요. 고향에 있었던 아, 곳이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기억이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가면 집에서 본 영화보다 네. 극장에서 본 영화가 때로는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데이트하는 건 어떤 걸 가장 좋아해요? 영화 데이트, 뭐 카페 데이트, 아니면 드라이브, 뭐 캠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쇼핑도 있지만. 저는 카페 데이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왜 좋으신 거예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시간적 제한이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 드라이브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은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영화도 뭐 그렇고 대화 없이 계속 네. 같이 장소에만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카페는 마주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 데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데이트에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네. 다영님은 또 카페 데이트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시작과 끝 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끝 중에 내가 마무리를 지었던 것 중에 네.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바로 전 직장을 다닐 때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챙겨 주셨던 상사분들께 작은 편지와 선물을 함께 드리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퇴사 이벤트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준비하면서도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걸 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였었어요. 그게 원래 선물을 주는 마음 중에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챙기고 싶은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가 되게 저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되게 좋은 일인가. 회사 생활이 쉽지 않지만 네. 이 안에서 정도 들고 맞아요. 이운정 고운정 다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편지를 주면서 진짜 좋은 마무리를 했고 네. 그러면 그 받은 분들도 다영님한테 너 퇴사했지만 더 잘 되길 바랄게라는 네네. 뭐 이런 좋은 말과 덕담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네, 맞아요. 다영님 기억에는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로 남지 네네.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대화 나눴는데 오프닝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짧게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시즌 7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오늘 방송까지예요. 그러니까 18일 목요일까지인데 팟빵 유튜브 댓글과 고민 사연 후기 메일 남겨주시면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손다은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지인의 소개로 31살 직장인 분과 한 달 정도 썸을 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혼란스러워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줬고 한 달에 6번 정도 만났고 스킨십은 가볍게 8장 정도만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네. 그냥 평범한 썸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그 썸남이 시간에 맞춰서 와줬어. 이거는 뭔가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고민이 든다는 거는 이 뒤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저와 그 썸남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연애에 신중하고 그런 대화를 조금 나눴어요. 연락은 일할 때 빼고 자주 하는 편인데 지난주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조금 불안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안부 연락이 왔지만 지쳐서 일식을 하려다가 늦게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사귀자는 말도 없이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영님한테 좀 궁금해요. 네. 다영님도 지금 뭐 아는 동생도 있을 거고 요 네. 사연자니까 비슷한 또래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이때 썸 기간이 길어지면 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달 정도 6번 만났고 연락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조금 신중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음. 남자분께서.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원래 막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4번 만날 때까지는 결정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기준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이 속도가 어떤지,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이 맞는지는 6번을 만나든 8번을 만나도 진짜 좋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4번만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 틀에 갇혀버리면 음. 4번 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시그널을 안 줘. 근데 이게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20대 후반에 넘어가면 내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오면 퇴근 시간에 만나야 되거나 주말에 친구들 안 만날 때 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썸남을 맞아요. 만나는 건데 이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썸남의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없으면 네. 분명히 마음은 뒤숭숭할 수 있긴 하죠. 네. 그럼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지난번 만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보는데 나는 마음을 정하려고 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썸남은 서두르기보다 자연스럽게 알아가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편하게 만나면서 지켜보냐고 물었는데 응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저한테 사귀자는 뉘앙스로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연으로 봤었을 때 보면 남자분이 되게 여유를 가지고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뭔가 확신을 주는 말은 없어요. 사연자님도 분명 고민하다가 좀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맞아요. 관계에 대해서 그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 그러니까 해피 엔딩은 이 남자가 네. 진짜 나도 원래 망설이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라든지 네네.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사연자님이 오빠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건데 네.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자는 네. 해결되지 못하는 답. 아, 그쵸. 지금 당장은. 지금 관계에서 진전이 안 되는 무언가. 네네.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원하지 않는 답일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 다영님 같은 경우는 이런 썸일 때 네. 어떤 말이 조금은 더 확신으로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예를 들은 게 네. 나도 고민하고 있었다였는데 아, 네네.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조금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저는 뭐 기간을 조금 더 정해놓고 서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자분의 마음은 조금 더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사연자님의 마음을 봐야 될 때 이 네. 남자분의 마음은 몰라요. 당연히 호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더 딜레이가 되면 사연자님은 계속 기다리면서 답은 안 해줘. 근데 4시간은 가.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럼 12월이 됐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이게 시그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진정성 있는 말이 있었을 때 사연자님도 수긍하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을 만나든 8번을 만나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없다면 6번 만나면서 정리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는데 호감이 있으니까 쭉 만나고 연락했던 거였어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오면 감정적으로 또 서운하고 연락하면 제가 조급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데 그 남자의 모습에서 확신이 없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서 저와 결이 다른 걸까요? 썸남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썸이 이어져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지 연말이라서 더 싱숭생숭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 생숭생숭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썸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썸이 붕괴될 때, 네. 그러니까 썸이 잘 돼가다가 네. 안 되는 순간이 오면 네, 그때 네. 제 마음이 맞아요. 뒤숭숭한데 요 과정 중에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다영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네. 썸 관계에서 8장 정도 그리고 연락의 빈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봤었을 때 네. 사람들마다 진짜 스킨십은 다르잖아요. 네, 네. 아니면 뭐 이게 직장이니까 자영업자여서 또 업무 환경이 다른 걸 수도 있고. 네. 다영님이 보기에는 이게 썸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데이트하다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한 거다. 8장 정도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음. 가볍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취했을 때 네. 맞아요. 그냥 발장 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썸의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네네. 여기까지는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손을 잡거나 네. 조금 더 그 스킨십이 더 나한테 와닿는 게 있다라면 네. 그거는 이 사람이 호감 있다라는 거를 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 나 관심 있어요가 맞는데 팔짱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뭐 우리가 가볍게 바에서 한잔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술 한잔 먹고 한강을 걷거나 아니면 걸어가다가 했었던 거라면 기분이 좋아서 했던 건데 여기에 의미를 너무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달에 6번 정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직장인으로서 조금 힘든 부분인데 그 6번 다 이렇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네, 만약에 그 6번 만남에서 뭐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나중에 스킨십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분은 신중하신 편 같은데 이런 스킨십 자체도 되게 신중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킨십을 보면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건지 볼 수 있는 게 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뭔가 그러니까 이 연락 잘하는 사람과 스킨십 잘하는 사람과는 성향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스킨십은 우리가 플러팅 기술 중에서 약간 조금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썸녀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뭔가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킨십 중에도. 네네. 아니면 뭔가 뭐 허리에 손을 올릴 수도 있고 가까워졌을 때.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이상한 거야. 아, 오히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덜 하거나.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고민을 할 틈을 더 안 주는 사람이었을 때 스킨십과 연관성이 있는데 스킨십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가갈 네. 때 되게 신중하게 다가갈 때도 있고 네. 이런 스킨십도 썸일 때는 안 하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내가 오해를 만드는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여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썸인데 손을 잡으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으면 손을 잡다가도 그냥 놓아주잖아요. 근데 네네. 마음에 들면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음, 그럼 연락 빈도는 어떻게 봐요? 이게 뭐 지금 좀 자주 연락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대화는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연락 빈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자주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요일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간헐적으로 한 번을 안 했는데 네. 일요일을 통째로 안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8시간 안 했다. 그러면 네. 오늘 진짜 뭐 바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니까 톡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안 한 거는 네. 이거는 내가 생각이 안 났다거나 일부러 안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연자님이 여기서 연락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이런 경우가 또 있다면 저는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네. 그럼 이 기다리면서 사연자님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어요? 다른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에
빠져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연락만 기다리면 네. 내 마음만 자꾸 지숭숭해지는데 맞아요. 연락 안 와도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짧게 운동을 하고 온다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근데 20대 때 잘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썸녀의 연락을 한 3시간 동안 여기 휴대폰은 막 다른 데 뒀지만 계속 한 30분마다 네네.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고 그런 데 있었거든요. 저도요. 이게 마음처럼 안 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상황까지는 이 썸남이 완전히 마음이 없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만남의 횟수라든지 좀 대화 나눈 거라든지 다만 걸리는 행동들이 몇 개 있죠. 맞아요. 이 걸리는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이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럼 다영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에 만났을 때 네. 왜 일요일에 연락 안 됐어요를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둘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너무나 물어보고 싶겠죠. 속으로는. 그렇죠. 왜 연락 안 했어? 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꾹꾹 참아볼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참고 네. 그 상대의 평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네. 너무 개의치 말아야겠다라고 자기 체면을 계속 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닥달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썸이라는 관계는 언제 발을 빼도 멀어져도 그냥 여기서 조금 연연하거나 조금 여운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렇게 구름처럼 계속 커져가지만 안 묻고 그 순간을 견뎌내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더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추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련이 남았을 때 감정 조절과 내 마음을 돌아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12월 되면 솔직히 말하면 썸이었다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연자님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12월에 그 이제 썸을 뭐 한 10월이나 9월 이때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가을 소개팅 많이 했는데 12월까지 이제 그 소개팅이 다 안 된 분들은 네. 다시 연락하잖아요. 아. 처음 상대라든지 그전 상대한테 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랬었을 때 이 마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12월 연말을 같이 보낼지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또 있고 이 구독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미련이 있다면 미련이 있다면 근데 사실 나의 마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잖아요. 썸일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표현을 해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쩌면 말을 한번 해보고 입장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련이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방식으로서는 이게 진짜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몰라요. 예를 들면 진짜 아침에 썸인데 연락해주고 밤에도 연락해주고 중간중간에 일상생활 하면서 점심 먹을 때 사진 찍어서 보내고 퇴근하면서 전화하고 이건 썸인데 진짜 시그널에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뒤돌아볼 필요 없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고 호감이 있다면 네. 근데 이 외에 조금은 표현이 나랑 다르고 연락이 좀 덜 온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싶은데 네. 그 사람을 한 번밖에 안 된다 이러거나 그리고 밤에 통화하고 싶은데 잔다 하거나 이거는 근데 사람들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제일 제가 많이 했었던 거는 밤에 전화를 해야 돼. 아, 밤에 전화를 그러니까 해보는 방법? 밤늦게 네. 전화를 하잖아요. 네. 전화를 받아주면 근데 저는 원래 밤에 통화하면 무조건 1시간 이상 했었거든요. 아, 네네. 이 사람 마음에 있다. 내가 그냥 카톡하고 만났을 때 모르는데 전화했는데 그 시간에 받아주고 1시간 동안 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이 썸의 관계에서 확장된 무언가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요런 뭔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영님은 혹시 뭐 저와 같은 게 아니어도 뭐 이런 좀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장치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에게 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저를 데리러 온다던가 이제 데려다 준다던가. 그러면 진짜 자기 시간 내서 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저에게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데려다 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는 진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아서. 12월에 원래 저녁이 더 빨리 오잖아요. 어두워지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맞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나도 이제 뭐 밤에 조금 더 애정 표현을 해준다거나. 남자들은 근데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있잖아요. 이모티콘 예쁘게 보내주거나 잠자기 전에라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썸일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오늘 출근하시는데 뭐 화이팅 하세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라든지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하셨는데 뭐 좋은 꿈 꾸세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좋았거든요. 40대 초반 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이제 이 사연자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다영님이 이 사연자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조언을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생각하든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든 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좋으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표현을 잘 해보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잘 이끌어 가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놓아주는 것도 나에 대한 배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감정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썸 타다 보면 마음이 맞는지 아는지 고민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썸 탈 때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 보는 거고 데이트할 때도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고 그래야 이 썸이 정리되었을 때도 내가 후회 없이 우리는 인연이 아니구나. 나도 내 마음이 여기까지였구나.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시즌7 여행 기록 잠시 멈춰 여행이 건네는 안부로 들어가 볼게요. 20대 땐 여행을 참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이 게스트분과 얘기하면서 좀 여행의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영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뭐, 요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년에 국내 여행 한 5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에 갔었던 곳 중에서 네. 뭐 카페, 음식점, 골목길, 풍경 이런 곳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장소라든지.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 다녀왔는데요. 또 요즘 낙엽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 길거리 은행나무들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한옥과 그런 단풍 뭐 이런 게 같이 어울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너무 풍경이 예뻐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혹시 혼자 가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함께 가는 걸 좋아하세요? 전 함께 가는 게 좋아요. 이게 함께 갔을 때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 정도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가장 좋아요? 함께 가면 함께 갔을 때 보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감정이 다르니까. 네네. 남자친구랑 가시면 거기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맞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더 맛있는 걸 공유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둘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는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행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혼자 여행을 마지막으로 간 건 언제예요, 그럼? 저는 혼자 여행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영님은 함께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쌓여서 네. 함께 가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거고 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네. 우스개 얘기인데 네. 다영님이 조금 더 나이를 들고 네. 혼자 갔었을 때 네. 혼자 여행의 묘미를 알아가시지 아. 않을까. 아, 좀 알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네. 요즘 유튜버 분들 보면 혼자 다니는 분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함께 여행 다니던 분들이 이제 혼자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막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함께도 좋지만 혼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장점들도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함께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조금 나이가 드니까 혼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이런 영향이 있어요. 여행을 갈 때 짐을 싸고 뭔가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짐 같은 경우도 나는 간소하게 가는데 뭐 여자친구가 많이 가야 된다 그러거나 네. 그리고 나는 뭐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고 싶은데 토요일에 꼭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는 맞추는 게 조금 더 유연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걸 맞춰줄 수는 있지만 여행 갈 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 일상 중에서 여유가 있을 때 내 시간을 내는데 이거 바꾸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혼자를 선호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내가 가장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언제였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아무래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인 분들은 확실히 네. 마음이 이 답답함을 되게 빠르게 느끼거든요. 이게 맞아요. 빈도수가 네. 어떤 날은 하루에 5번, 6번씩 와요. 네. 내가 오늘 퇴근하면 진짜 항공권 끊어서 갈 거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와서 안 끊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면 진짜 즉흥적으로 간 적은 없어요. 이 여행을 뭐 네. 국내든 그러니까 당일에 간 건 아니지만 네. 그 주 토요일이라든지 뭐 2, 3일 뒤에 간 거. 네. 최근에 시드니 여행 다녀왔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전에 아, 그러면 진짜 빠르게 간 항공권을 거네. 네, 끊어서 갔었던 즉흥 여행이었거든요, 저에게. 그때 그러면 뭐부터 계획했어요? 그게 원래 좀 급박한 여행이 됐으니까 네. 우리가 한 달이나 뭐 한 달 반이 남았을 때는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데 네. 일주일 남았을 때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끔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한 거예요? 항공권부터 하고 숙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서 자야 될 곳은 있어야 네. 되고 네. 항공권은 무조건 끊어야 그날 네네. 출발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짐을 쌀 때는 그럼 어떻게 쌌어요? 1일치, 2일치, 3일치 나누어서 일자별로 2부 롯들을 나누고. 그럼 다영님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봤었을 때, 그 구독자분들과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은 제이형. 네네, 맞아요. 여행 가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는 편이에요. 네네. 어떻게 조금 그런 좀 예쁘게 사진을 담아요? 여자분들이 네. 이 사진을 찍는 스킬이 다 다르잖아요. 아, 우리가 네. 인스타 보면 네. 똑같은 장소에 가도 음, 뭔가 더 감성적으로 찍는 분도 있고 뭐 이게 카메라의 차이도 있겠지만 네네. 그 사람의 손기술이 좀 아, 들어가잖아요. 다영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카메라를 일단 여러 대를 쓰기도 하고,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제가 가려는 장소의 뭐 색깔을 그 착장과 아, 맞추어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풍경은 괜찮은데 옷이 좀 튀거나 네. 그러면 좀 우리가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풍경에 맞는 TPO 네, 그러니까 네. 입으면 더 사진이 예뻐 보이거나 네.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네. 되게 뭐 파릇파릇한 자연에 갔는데 뭐 힐을 신고 있거나 이러면 좀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배경을 최대한 보고 거기에 이제 착장에 맞춰서 오전, 오후 옷 갈아입으면서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그게 그러면 다영님은 예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험치가 많이 쌓인 거 맞죠? 네, 맞아요. 이게 그럼 남자친구랑 갔을 때 말고 친구랑 갔을 때도 그런 걸 다 요청한 적 있어요. 너 우리 여행 갔을 때 같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옷들 있으면 가져와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네. 말하거나 일단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오후, 오전 뭐 이렇게 착장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인생 사진을 남긴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단벌이 아니라 네, 네, 맞아요. 여러 벌을 가져가서 또 사진 또 찍어 보면서 네. 그 진짜 좋은 사진을 남기고 남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냥 단벌로 가거나 아니면 몇 개 가져가지만 색깔이 많이 변하진 않아. 네, 네. 뭐 흰색, 블랙 아니면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영님이 또 여행 가서 또 소소하지만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친구라든지 동생들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친구가 안 가거나 지인이 안 간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일적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돈을 버는데 시간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 번 갈 때 제대로 가고 싶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소통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언어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뭔가 대중교통을 탈 때에도 한국에서는 이제 카드 딱 찍거나 뭐 그걸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또 뭔가를 끊어야 되거나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내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때 다영님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불편함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음식점에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숙소에 예약하고 나서 거기서도 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탈 때. 아, 너무 불편했어요. 그 영어권으로 여행을 갔는데 뭐 저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소통이 되는 실력까지가 아니어서 엄청 어플을 보면서 돌려보고 보여주고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비언어적 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모든 소통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소통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여행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 밖에 안 나가보면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가면 진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또 빨리 말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말하는데 그 사람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해달라고 네.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되게 어려워. 네. 그러면 그냥 yes yes 그러고 맞아요. 내가 조금 더 그냥 해봐야지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행 중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흘러가는 대로 저도 흘려보내는 타입이에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준비는 제이처럼 하지만 여행지에 갔을 때는 내가 피가 되어서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잖아요. 맞아요.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차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 기차가 갑자기 안 가거나 네. 숙소를 갔는데 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숙소가 아니야. 근데 1박은 머물러야 돼.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본 거와 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가 조금은 틀리지만 거기서 어디 뭐 집이 없으니까 네. 한국은 맞아요.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지만 그럼 혹시 그렇게 겪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을까? 조금은 내가 당황하거나 한번 좀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거. 아, 그 시드니 첫날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 저희는 아침 일찍 도착을 하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3시 체크인으로 들어갔는데 얼리 체크인이라고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서 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7시간 동안 밖을 배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침 일찍 도착하면 얼리 체크인해서 숙소에 짐을 풀거나 네. 쉬었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3시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돌아다니다가 네. 가야 돼. 그럼 그때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셨던 거예요? 네. 그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진짜 좀 긴 시간이네. 네, 긴 시간 동안 카페 가고 밥 먹고 이제 구경하고 하는데 전날에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고 왔어서 더 힘든 거네. 더 힘들고 이제 첫날에 저녁을 숙소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걸로 변경을 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네네. 여행을 가면 당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머리가 막 복잡해져.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요 선택을 바꿨는데 또 더 이상한 일이 생겨. 근데 이 앞에 선택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바꿨지만 또 꼬여.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원래는 뭐 아침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후에 도착하거나 그러면 아침 일정이 있었는데 예약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여행지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 참 복잡했던 것 같아, 마음이. 다만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게 서울에서는 그런 일들이 진짜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조금 싫은 무언가를 경험해보면서 네. 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 나 여기서 이제 침착해야지. 네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감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 같이 간 사람들이랑 조금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친구랑 가면 이게 뭔가 막 나 여행 안 해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뭐 이런 광경들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기억에 남는 사진이나 내가 산 기념품 중에서 네.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첫날에 너무 힘들 때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 오히려 그때? 네, 오히려. 다른 날들은 조금 더 편하게 예쁜 사진을 남겼는데 첫날 사진은 유난히 약간 꼬질꼬질하고. 왜냐면 또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못 가고 찍었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 전날 그 잔 상태로 막 머리도 못 감고 그렇게 찍었던 사진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다영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진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도착해서 500장이든 뭐 1000장이든 뭐 많이 찍은 분들은 그렇게 찍잖아요. 그때 다 정리해요? 매일 저녁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안 하게 되잖아. 맞아요. 한 달 뒤에 하거나. 네네. 왜냐면 여행에 일단 갔다 오면 지쳐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행 가서 당일날 하면 그때 기억을 더 잘 심어주니까. 맞아요. 뭐는 지워도 되고, 네. 뭐는 살려야 된다. 네. 근데 이게 갔다 와서 하면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 300~400장 찍으면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중복되는 사진들이 많잖아요. 네. 날려야 되는데 못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기념품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전주를 가서 사온 술이 하나 있는데 벌떡주라고. 처음 들어보는 네. 소리인데. 그게 한약이 6가지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술이네요. 네, 몸에 좋은 술. 네, 그걸 한번 사보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드린 건지? 저희 아버지가 좀 애주가신데. 진짜 좋아하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사왔어요. 그럼 같이 드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뭐 저녁에 반주라도 할 때 드신 거 아니에요?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안 땄어요.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념품 살 때 네.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을 사고 줄 때 그 받은 사람이 좋아하면 내 여행에 대한 기억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념품을 산다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여행 기록의 마지막이거든요. 첫날 가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행지 처음 도착하자마자 기념품 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마지막 날 아니면 떠나기 전이나 아니면 거의 끝에쯤 잠깐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사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게 기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한테 줄 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 갔던 에피소드를 막 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웃긴 얘기인데 제가 기념품을 살 때는 저는 그걸 샀어요. 스노우볼. 아, 스노우볼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스노우볼을 오. 이제 수집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내가 간직하려고 산 것도 있겠지만 주려고. 오. 그래서 뭐 캐나다 가서 밴쿠버 가서 산 것도 있고 뉴욕 갔을 때도 샀고 예전에는 이게 집에 좀 있었지만 어느 때는 이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스노우볼이랑 다른 선물을 같이 해서 줬는데 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념품을 고를 때 진짜 어렵잖아요. 네. 진짜 친한 사람한테 줄 때는 맞춤형으로 줄 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들한테 조금이라도 주고 싶을 때라든지 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행 갔다 와서 그 사람들 일 더 한 거잖아요. 난 휴가 갔다 왔으니까. 네. 그래서 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고 싶을 때는 저는 그냥 먹을 거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쿠키라든지 초콜릿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 중에 있어요? 작은 이런 선물이나 기념품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네. 다영님한테 기억에 남는 옛날에 친구가 태국 다녀와서 팔찌를 사줬어요. 그 이제 그쪽에서는 뭐 따서 만든 수제로 만든 거군요. 네네, 그런 핸드메이드 팔찌 같은 게 네. 되게 문양이 특이하고 톡톡 튀는 그런 핫핑크색 이런 팔찌였거든요. 그게 아직도 집에 걸어놓고 보면 태국은 약간 이런 느낌의 문화가 있구나. 팔찌만 봐도 조금은 유추할 수 있었던 선물이어서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받아서 기억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그냥 제가 TMI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20살 초반 때 썸녀가 일본을 갔다 오면서 팔찌를 사줬거든요. 네. 이거는 긍정식 언어래요? 뭐예요? 그냥 진짜 기념품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행지를 가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와서 팔찌를 줬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기념품으로 팔찌를 받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 긍정이었군요. 네. 저는 그걸 몰랐군요. 그렇게 썸이 붕괴가 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썸이 붕괴되는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친구랑은 그냥 여사친 남사친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팔찌를 줬는데 팔찌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팔찌를 받는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20대 초반이고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기념품을 뭘 받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내가 썸이긴 하지만 저 혼자만의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다녀오면서 기념품을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받아들였나 이렇게 뭔가 조금 헷갈리는데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런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원래 썸일 때 선물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썸 타는데 맞아요. 뭐 잠깐 연말인데 해외 갔다 온다거나 네. 어디 갔다 온다는데 사주면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평범한 거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음식이라든지 또 일본은 젤리 같은 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면 뭐 바나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빵 같은 거라든지 네네. 그런 거 받았을 때는 저는 그냥 이거 특산품이거나 유명하니까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원래 많이 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준 거라고 알 수 있는데 팔찌 모르겠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시그널이었다. 네, 혹시 연말에 팔찌 선물 받는 구독자분들은 썸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일상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뭐였어요? 지나온 여행을 추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달라진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려고 다양한 걸 하지만 그 일상 안에 갇히는 게 장소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행은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더 피곤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야지, 더 놀러 가야지. 숙소에 보내는 시간이 있겠지만 나가서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 이색 질문을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요즘 일본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 옛날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을 때 그때 처음 간 여행이 후쿠오카여서 사실 너무 버벅대고 약간 낯서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어려웠나 보네요. 그리고 주눅 들고 뭔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면 더 제가 잘 소통하고 잘 파헤치고 다니면서 알차게 여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생긴 건데 네, 맞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조금 아쉽고 미련이 남고 네네. 뭐 시간이 되신다면 일본은 가까우니까 한번 더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원래 이번 시즌 첫 회 때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게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네. 소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배경지거든요. 그게 제가 여자친구랑 그 소설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 나눈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성공하면 거기 같이 가자라는 원래 커플들이 그런 네네. 미래 중에서 먼 미래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가보지 못했는데 영화 하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한번 간다면 피렌체 가보고 싶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에 피렌체는 예쁘다고 소문난 그 도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된다면 구독자분들에게 자랑을 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1시간 좀 넘게 대화 나눴거든요. 네. 다영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처음이라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거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처음 경험한다라는 이 마음도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래 쭉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설레고 설레는데 또 대화도 재밌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좋았던 게 오늘 이 처음 뵙는 다영님인데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중간중간을 잘 채워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우리가 사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다영님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조금 더 이 뭐랄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는 뭔가 연애 고민을 들어도 다정하게는 해줄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다영님은 근데 그런 부분들 아니라 조금 동생처럼 아니면 친구처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과 사연자님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소중한 경험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릴게요. 그럼 다영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방송 이외의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18일 목요일까지 고민사연 메일과 후기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선정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예쁜 엽서와 달력,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 토크는 일상 로그, 우리의 SNS와 OTT로 채운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